이어서 공시 확인해보죠. 요즘 이 주식 보면은 더위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시원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해성-DS. 국민연금이 이 해성-DS 주식 수를 또 확대했다고요? 예, 국민연금 해성-DS에다 26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지분을 무려 8.6%에서 10.4%로 이제 올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지분 구조는 크게 이제 5% 룰이 있고 10% 룰이 있으니까 5%가 넘으면 처음에 5% 넘었다고 이제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10%가 넘어도 이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10%라는 다른 허들 둔 이유는 그만큼 10%가 넘었을 때는 공시 의무가 이제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5%까지 이상은 투자를 하지만 10% 이상 투자하는 것이 머뭇거립니다. 이미 5%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매출이나 성장 이익을 과실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다는 맥락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계속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성-DS를 원래 8.23%라는 꽤 높은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1%로 10%를 껑충 뛰어넘는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성-DS의 그 향후 전망이 좋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특이점은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정권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인데 뭐냐면 해성-DS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반 투자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 투자가 두 가지가 있었던 데서 일반 투자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근데 해성-DS는 1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단순 투자다. 해성-DS의 일체 어떤 경영권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천명한 것입니다. 이 점도 특이하긴 합니다. 해성-DS의 이렇게 높은 이제 주식 비중을 높인 이유는 해성-DS가 DDR5 수혜주라고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DDR5는 이제 우리가 D램에서 어떻게 이제 그 램버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속도로 이제 그 메모리를 갖다가 주고받을 것이냐는 관점에서 DDR4가 있고 DDR5가 있는데 DDR5가 되면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속도가 빠른 것은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많은 메모리를 갖다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DDR5가 이제 전체적 서버 중심으로 이제 그 확산되고 있는데 해성-DS가 이런 점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해성-DS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전장용 리드 프레임도 여전히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올해 이제 해성-DS가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YTD 올해 수익률을 보면 해성-DS가 무려 93%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수익률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하반기에도 주식 전망이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원제약 최대 주주가 60만 주를 증여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증여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받은 분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오늘 공시도 그렇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자기 친인척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사실은 뭐 친인척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아들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적게 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러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증여 발표일 전후 주가를 2개월 평균 내기 때문에 주가가 2개월 동안 계속 올라갈 시점을 증여세를 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은 해당 주가 횡보 내지 이제 뭐 점진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은 2개월 뒤라면 이제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19년도 이후에 모든 증여 공시를 갖다 한번 다 조사해 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시도 사실은 대원제약의 이제 백승호 회장과 동생인 백승열 부회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총 60만 주를 각각 증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각각 두 분이 한 84억 원 증여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대원제약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여 공시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대원제약은 형제 경영을 했다가 이번에 아들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3세 경영으로 넘어간다. 사촌간의 경영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대원제약에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원제약 하면은 잘 인지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대원제약이 내놓은 제품 중에 콜대원이 있습니다. 콜대원 하시면 지금 방송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특별히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는 지금 콜대원 퀴즈 펜 시럽 같은 걸 많이 이제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최근에 콜대원 퀴즈 펜 시럽에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전문가들의 소견으로는 당장 콜대원 퀴즈 펜 시럽이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뭔가 흔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제약이 콜대원 퀴즈 때문에 콜대원 때문에 많은 매출과 대외적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좀 이미지가 좀 직격탄을 맞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넘어가면은 대원적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매출과 주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 대원 지역의 그 백승호 회장과 백승엽 부회장이 직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